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의면접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경우에 앞서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장 그런 뭔가 알겠지만은 아는 듯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시장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시장이란 무엇인지, 시장의 특징이 무엇인지, 시장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대의 면접에서 시장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시장은 정의상 여러 사람이 만나서 물건을 교환하는 곳이다. 요 정도 대답하시면은 굉장히 짧은 대답이죠. 그렇죠? 그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시장을 조금 더 깊이 쳐다보면 시장의 특징이나 시장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선 누가 팔든지 누구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파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남자가 팔든 여자가 팔든 또는 흑인이 팔든 백인이 팔든 또는 중국인이 팔든 뭐 일본인이 팔든 시장에서는 누가 파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누가 사러 오는 사람의 니즈, 즉 누가 사러 오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뺏느냐, 그런 제품을 누가 만드느냐, 그런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뭐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시큰둥하다 그러면 적자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노예가 만든 것이든 뭐 황제가 만든 것이든 사러 오는 사람 마음, 즉 소비자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인 거예요.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 시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돼요. 시장에서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누가 작품을 잘 만들었냐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노예를 해방시켰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성도 해방시키고, 그렇죠? 시장에서는 뭐 노예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신분이 없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비슷한 얘기지만 누가 왕일까요? 누가? 기업이 왕일까요? 소비자가 왕입니다. 시장은 소비자가 왕인 곳입니다. 소비자를 잘 봉사하지 않으면, 왕처럼 떠받들지 않으면 뭐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는 거고 기업은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본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그것이 뭐 유니클로든 자라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가장 잘 만들고 소비자에게 잘 봉사하고 뭐 이런 것이 훨씬 잘 팔리죠.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자가 왕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 시장은 자유롭습니다. 그죠? 자유로워요. 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누군가 들어오고 누군가 나갑니다. 팔고 싶으면 팔고 말고 싶으면 말고 더 잘 팔고 싶으면 더 잘 팔게 되고, 그 시장은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자유. 이렇게 자유롭게 잘 팔리려면 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저마다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곳이 시장인 것이죠.
그 시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균등을 만들어냅니다. 시장은. 잘 만든 사람이나 못 만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똑같이 사준다면 물건을 소비자들이 아무 관계없이 뭐 팔로 나는 사람 물건을 너나 나나 없이 똑같은 양을 사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도 안 그렇죠. 물건을 보고 비슷비슷한 물건을 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불균등을 만들어냅니다. 불평등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시장이. 누가 뭐 강요한 것은 아니에요. 시장에 누굴 사라, 누굴 사지 마라. 이렇게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의 결과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여러분 생각하기 불평등 그러면 굉장히 개념적으로 나쁜 것,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은 어떤 타고난 불평등은 아니죠. 그렇죠? 자유로운 시장의 결과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은 자유의 결과다, 시장의 결과다, 이런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이 생기고 중간 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진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은 또 이 앞서간 사람을 영원히 앞서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누군가 치고 나오게 만들죠. 왜냐? 자유로우니까요. 그 시장이 자유롭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도 있고 밀려 나올 수도 있고 또 치고 나올 수도 있고 밀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시장이 없으면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겠죠. 그렇죠. 이건 앞서 여러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안 만들게 되죠. 시장에 더 좋은 제품이 안 나오게 되죠. 그 시장은 자본주의 철학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곧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나 그 이후에 여러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때 시장은 자유롭게 거래하는 곳이고 시장에서 개인들은 위아래가 없다. 시장은 시장에서 소비자는 왕이다. 시장은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근데 이 불평등은 자유의 결과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생각하실 때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설계한 것도 아니고 시장은 인류가 요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문화적으로 만들어온 질서예요. 자생적 질서라고 그러는데 자생적 질서에는 뭐 시장도 있고 관습, 문화, 그다음에 화폐 이런 거는 누가 설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유구한 역사를 거쳐서 사람들이 진화해온 결과죠. 진화해온 결과. 문화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누구의 설계된 곳이 아니라 아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죠. 그렇죠? 이 자생적 질서를 만약에 없다면 시장이 없다. 시장을 부인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뒤처진 세상이 되거나 아니면 원시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통제 경제 하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거래, 소비자가 왕인 구조, 혁신이 일어나는 구조, 개인과 자유가 보장되는 구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 동영상에서 앞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그 시장은 이처럼 이렇게 종합적인 곳입니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되는 겁니다. 통제시장 경제는 작동이 안 해요. 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엔 시장이 없죠. 왜냐면 다 배급제니까. 근데 지금은 암시장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암시장이. 배급이 안 되면서 주민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암암리에 시장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시장은 누가 억누른다고 해서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러시아에서도 소련에서도 그렇게 집단 농장이나 이런 게 해도 어딘가 한 곳에선 사유화가 일어나고 그 사유화에서 비록 작은 사유화지만 그 사유화된 곳에서 집단 농장보다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뭐 야생경제라는 말도 있고 그 배급을 안 받는 배급이 중단되자 생겨난 시장, 장마당 시장, 장마당 경제. 이게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속성상.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다.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잔인하고 또 뭐 약육강식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없다고. 시장이 없는 사회다. 그 많은 물건이 어떻게 교환될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며 누가 그것이 어디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 시장에서는 각 개인이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하면 그것이 교환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잔인한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이익을 보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 항상 시장이 뭐 없애야 된다든가 시장이 잔인하다든가 시기가 그냥 약육강식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시기 전에 시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없다. 아마 여러분은 쌀 한 톨도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그렇죠? 바나나 못 먹을 거예요. 딸기 못 먹을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딸기를 만들어서 팔려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와서 팔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딸기를 잘 만들면 많이 팔면 많은 이익을 나고 나는 그 중에 일부를 식량으로 바꾸고 그런 거죠. 그렇죠? 서로가 이익이 되는 거죠. 시장은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합니다. 시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단순히 정의에 그치지 말고 시장의 기능. 시장은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교환하는 곳이다. 시장에서 소비자는 왕이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누가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누가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장 봉사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 다음에 시장은 자유와 개인과 개인 재산권을 존중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시장이 없는 곳은 시장을 부인하는 곳은 모든 사람이 아무런 진보도 없이 진화도 없이 정체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시장이 없는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의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처럼 시장과 소비자를 연결할 줄 알고 시장은
누가 만드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시장은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게 악한 불균형이 아니고 선한 경쟁의 결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인정이 돼야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은 문명, 우리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경제적 시장, 즉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거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의 가치는 개인의 가치에 맡겨둬야지 그 옳다 그렇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기에, 전반적으로는 스님 같은 경우는 물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스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스님은 스님대로 있으시되 또 문명과 사회는 또 발전이 돼야 하니까요. 퇴보하는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대리 면접 때 받으실 때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네, 대리 면접 백문백답이었습니다.